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의 안재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견자의 2인칭 대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견은 보다 라는 뜻의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견이 보다 라는 동사라면 무엇을 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견자 뒤에 와야 될 것입니다. 무엇에 해당되는 것은 목적어입니다. 한문에서 목적으로 쓰이는 글자는 명사이거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견자 뒤에 목적어로 생각되는 명사이거나 대명사의 글자가 쓰이지 않고 오히려 동사라고 생각되는 글자가 쓰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이것이 피동문은 아닌가? 또 견이 동사의 앞에서 오히려 목적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동문의 경우는 나중에 난을 따로 설정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견자 뒤에 명사라 대명사가 오지 않고 동사가 와서 견이 오히려 1인칭 대명사가 되는 경우는 현대 한어에서도 있습니다. 현대 한어에서는 이 견자는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 뒤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동사 앞에 쓰입니다. 즉 견자 뒤에 동사가 온다는 말입니다. 동사 앞에 쓰여서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어서 나에게 뭐뭐 해 주기를 바라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견교라는 말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가르쳐 주느냐? 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가르치는 것을 보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 해석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또 견시는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이와 같이 위에서 나를 가르쳐 달라 라고 할 때 이 견자는 목적어가 오히려 동사 앞에 교자 앞에 견자가 쓰여서 그 견자가 1인칭 대사로 쓰여서 목적어 나를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가 되는가 하면 견시와 같이 나에게 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견고를 만약에 알려주는 것을 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또 청견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서, 양해를 보다, 양해를 보아주십시오 이 말이 안 됩니다.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입니다. 이와 같이 견이라는 글자가 동사 앞에 쓰여서 1인칭 대사로 쓰이는 경우는 현대 한어도 있습니다. 물론 문헌문에도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진, 스스로 진술하다. 무엇을? 이 뒤에 있는 것을 스스로 진술합니다. 동탁이 몇 차례 이렇게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탁이 몇 차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을 진술한다 라는 말인데 만약에 이 견자를 보다라고 해석한다면 죽이려는 상황을 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동탁이 몇 차례 죽이려는 상황을 보다 이것을 스스로 진술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견자는 나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진술하다. 동탁이 몇 차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스스로 진술하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불전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이 문장은 시민경운의 문장입니다. 근자에 욕서회하고, 욕서라는 것은 남에게 편지를 받아 대단히 영광스럽다고 존대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근자에 영광스럽게도 서신으로서 가르쳐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교우설로서, 성교우설을 가지고서 견교하다, 나를 가르치다 라는 말입니다. 선교우설로서 가르침을 보다, 말이 안 됩니다. 나를 가르치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에 읽었을 때 심히 계위가 있다, 깨닫고 위로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이 향례, 향례는 지난번입니다. 이것을 반대말은 향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일찍이 계시한 바가 있건만 마침, 즉 마치 이 많은 일 때문에 스님과 더불어 주선할 수 없었다. 서신을 왕래할 수 없었다. 지금 다시 말씀이 있으시니 자비는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이라고 일단 해석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견해지심이 아니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깊지 않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랑을 보다, 사랑하는 것을 보다,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깊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난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깊지 않으면 누가 능히 이것을 가지고서 상경일이요, 이 상자도 1인칭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나를 경책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서로라고 해석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관한 상자의 서로라는 용법이 아닌 다른 용법에 대한 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아 우매, 돌이켜본데 제가 우매하여 어찌 좋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스님께서 소언자 말씀하신 바를 저는 몰래 마음속으로 그것을 의심합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이 선교지설로 견교하니, 만약에 이 견교를 아래와 같이 가르침을 본다 라고 해석한다면, 또한 선교설로서 가르침을 본다 하니 이 말이 한국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석한 바와 같이 선과 교에 대한 설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니, 이 견자는 나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문장을 만약 사랑하여 줌을 범이 깊지 않으면, 만약 뭐뭇이 않으면, 사랑하여 줌을 보는 것이 깊지 않으면 누가 능히 이것으로서 서로 경책하리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견도, 상도 1인칭으로 해석해 보면, 만약 저를 사랑하는 것이 깊지 않으면 누가 능히 이것으로서 나를 경책하겠느냐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 문장에서 보듯이 견자도 1인칭, 상자도 1인칭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자의 경우는 주로 2인칭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1인칭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난을 설정하기로 하고, 우리는 상자는 일반적으로 2인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견은 왜 1인칭이고 상은 왜 2인칭에 주로 쓰이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상정에서 인식의 성립 과정을 4분으로 나누면서 견분을 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분을 객관이라고 합니다. 견자와 상자가 어찌하여 주관이 되고 어찌하여 객관이 되는 것인가? 문짝을 보면 견자의 옛날 글자의 모습은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아랫부분에는 사람의 발이 그려져 있고 윗부분에는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보는 사람의 발과 눈을 그려서 보는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의 경우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나무는 대상물입니다. 객관입니다. 물론 이것을 본의는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눈으로 대상물인 나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2인칭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의 발과 눈을 그렸기 때문에 1인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